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도라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백도라지님께서도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백도라지님. 네, 안녕하세요. 백도라지님께서 겪으셨던 옛날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제가 태어날 때부터 영안을 좀 타고났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는 딱히 무섭다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거나 그런 거는 느낀 적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제가 겪은 일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다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있었던 일들이 좀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고3 때 겪었던 일이고요. 제가 그때 취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길가에 외로운 귀신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거랑 그리고 하나는 타로점이었어요. 근데 제가 타로점을 좀 잘 보다 보니까 친해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 얘기예요. 걔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다가 거기서 이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그 친구가 아는 언니들이 같이 와서 그 언니들까지 점을 봐주면서 친하게 지내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되게 좀 친해졌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주 만나니까 할 얘기도 없다가 이 언니들이 4명이었는데 4명이라서 A, B, C, D라고 할게요. 그 언니들 중에 B 언니가 자신이 귀신을 본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귀신을 본다는 얘기를 하게 됐죠. 예. 저도 귀신 얘기를 해주다 보면 꼭 이 사람 옆에 수호령이라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이 언니들 중에도 B랑 C 언니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해줬었어요. 이날을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이 얘기 때문에 되게 늦게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한 20분 정도를 걸어야 돼요. 근데 주택가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엄청 으스스해요. 이때 제 취미가 길 가다가 귀신들을 데려온 데 있잖아요. 이날도 이제 그런 으스스한 느낌이 있으면 무조건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을 데리고 갈까 말까 막 이런 픽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날은 조금 다르게 길 가다가 제가 조금 귀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나중에서 좀 아는 편이거든요, 무뎌서. 그 정도예요? 예. 예, 그래서 지나가다가 누가 쓱 얼굴 들이밀길래 사람인 줄 알고 봤더니 이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저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귀신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너무 잘생겼대서 그래서 예. 제가 좋다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같이 가자 이러고 데리고 집에 온 거죠. 압체하셨네, 근데 제가 귀신을. 예, 그래서 집에 귀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데리고 사는 거죠. 네. 진짜예요? 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와. 실제 놀러 왔던 그 친구도 귀신을 좀 보는데 저희 집에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도망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 잘생긴 훈남 귀신이랄게요. 이 훈남 귀신이 오고 난 뒤에 그 귀신들이 입을 다 다문 거예요. 조용해졌죠. 예.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도 안 하고 엄청 편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귀신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얼굴만 보이면 자기 얘기 들어달라 아니면 꿈자리가 막 사납거나 막 이런 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잠을 못 잘 때라서 그냥 이것도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좀 무디게 넘어갔던 거죠. 예. 근데 이 귀신은 좀 다른 게 훈남 귀신은 제가 학교를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제 옆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말도 좀 붙여보고 했는데도 대답도 없고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늘 옆에만 있는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지 생각하면서 이제 친구랑 언니들한테 뭐 자랑할 거리 생겼다 이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언니들 중에 C 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어저께 B 언니, C 언니, D 언니랑 셋이서 술을 좀 먹고 술을 깨려고 집 근처에 공원을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을 깨려고 갈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하는 말이 거기서 처음 보는 여자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제가 갑자기 여자 귀신이 왜 이러냐고 얘기를 했더니 좀 무서웠다고. 왜 그러냐, 그 혹시 막 어두운 데 가서 그러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받지 않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 공원이 밤에 가로등이 굉장히 밝대요. 예. 그 아래 벤치가 있어서 거기는 괜찮으니까 거기서 앉아 있으려고 갔는데 그 가로등 불빛 거기가 환하니까 그 옆에는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 주위를 계속 배회하는 여자 귀신이 있었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언니나 시언니는 그래도 언뜻 보니까 그냥 알겠다 생각했는데 좀 무딘 게 디언니였어요.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이런데 이 언니가 확실하게 봤대요. 그러니까 저는 좀 위험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해선 가지 마라. 아무리 술을 깬다고 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주일 뒤쯤에 이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 언니들이 중간고사가 있어서 2학기. 그래서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냐, 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잠시 와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비 언니가 어제 쓰러졌는데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비언니, 시언니, 디언니가 다시 술을 마시고 시험이 끝났으니까요. 거기 공원에 또 갔대요. 갔다가 시언니가 다리가 아프다고 벤치에 앉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반대쪽에 앉았는데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언니 얼굴에 갖다 대고서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언니는 바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비 언니가 이 언니를 갑자기 자기 뒤로 확 숨기면서 죽일 거면 내 먼저 죽여! 이런 거예요. 그러자마자 비 언니가 그 자리에서 확 쓰러져 버렸대요. 이야. 그래서 시 언니랑 디 언니랑 막 울면서 이 언니를 끄집고 내려온 거죠. 그렇게 내려와서 그때부터 저한테 전화 온 게 아침 한 10시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걱정도 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뭐 한 적도 없었고 이런 걸 떼본 적도 없고라니까요. 일단은 가겠다고 했죠. 갔더니 그 언니들이랑 친구랑 다 거실에 앉아가지고 막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베개 밑에 칼을 놔뒀는데도 깨지도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반나절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당황스럽고 이런 일은 처음이다 보니까 예. 그러면 비언니 어디 있냐 물어봤더니 방 안에 지금 누워있대요. 계속 앓고 있다고. 그래서 같이 막 들어가려는 거 일단 혼자 좀 보고 오겠다. 그래서 저 혼자 문을 열고 봤어요. 그러니까 문에서 한 2걸음 안쪽에 문 쪽으로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정말 끙끙 앓으면서 식은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위에 여자가 올라탔는데 산발인 머리로 온몸이 새까만 거예요. 근데 이게 악취가 나는 피 냄새 아세요? 저는 맡아본 적은 없지만. 코를 찌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은 문을 닫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 여자 귀신이 그 언니 목을 조르면서 죽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씩 웃는데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 놀랐죠. 근데 저를 보더니 제 옆을 보고 흠칫하더니 갑자기 거기서 확 일어나서 뒷걸음질을 성큼성큼 하더니 벽에 들러붙어서 더더더더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 진짜 잘 된다. 오지마 오지마 이러면서 계속 막 버버버 떠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는데 제 옆에서 새까만 게 확 지나가더니 그 앞에 갓을 쓰고 도포가 막 휘날리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귀신을 양손으로 확 찢어버렸어요. 와, 강림이다, 강림. 이게 얘기로 해서 이렇게 좀 긴데 실제로는 3초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는 보고는 있지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가 슥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더니 고맙다로 같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지? 이러는데 비언니가 끙 하면서 일어나더니 백도라지야 고맙다. 너 때문에 살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쓰러진 적이 없고 그 공원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때 이 귀신이 자기 목을 조르는 거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계속 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언니도 수령이 있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전 생각을 했죠, 웬만해서. 근데 예. 이걸 이 언니가 도발을 했기 때문에 못 도와준다고 저한테 옆에서 수령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가자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는 나오자마자 바로 뭐 밥 차려달라,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러고 저한테 다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정말 살아났네, 대단하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귀에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있었던 상황이 너무 정리가 안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옆에 있던 훈남 귀신이 사라지고 없어요. 오? 그럼 이게 그때 봤을 땐 검은색 뭐 가세다가 도포라고 하면 보통 저승사자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훈남연가가 이 여자를 쫓아가지고 나한테 왔다 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보통 잡아간다면 잡아서 가지 그렇게 찢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한데 언니들이랑 친구랑 막 어떻게 됐냐, 어떤 일이 있었냐 묻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처음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봐도 누가 보면은 소설 속에 있는 얘기지 이게 실제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돼서 저렇게 그냥 사라졌다라고만 하고 말았죠. 근데 좀 희한한 건 비언니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저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제가 두 번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 뭐 지킬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조금 희한하게도 이제 그 해가 가기 전에 그 공원에 도로를 낸다면서 그 공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 허물어진 거네요, 네. 그냥? 예,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좀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근데 지금 네. 백도라지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거의 못했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냥 귀신을 안 보는 네. 사람한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인 거죠? 이 이야기가. 몇 개는 좀 있기는 해요. 그러면 네. 준비하신 다음 이야기도 있을 텐데 바로 한번 가볼게요. 예. 이야기는 제가 일단 20살 좀 넘어가지고 겪은 이야기인데요. 10몇 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예. 여기는 주택이었는데 2층에는 주인이 살고 1층에는 저희 가족이 들어가 살게 됐죠. 이때 제가 제일 좋았던 게 제 방이 처음으로 생긴 날이었거든요. 집도 크고 좋아가지고 좀 어둡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 방이 생긴 거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한 반년쯤 지나선가 자려고 누우면 물소리 뚝뚝뚝 들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 또 뭐냐, 제가 또 잠기가 엄청 밝고 잠도 많이 못 자다 보니까 그냥 집이 주택이다 보니 낡아가지고 물이 셀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소리가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가까이까지 꼭 났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뭐 미치는 거죠, 이거도. 그래서 이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겨우 자려고 누우면 새벽이니까 화장실 가는 가족들 소리 때문에 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잠깐 한두 시간만 기절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 생활이 반복하다 보니까 저도 너무 짜증이 나서 자기 전에 제 방문 앞이 주방이어서 싱크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게 제일 가깝게 들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를 꼭 확인하고 물 누구든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누워 잤었어요. 그래도 계속 소리가 났었죠. 나중에는 너무 짜증이 나니까 겨우 잠을 자는 것도 저도 한 일주일에 5일 정도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때도 거의 못 자고 그냥 주말에 거의 몰아자다시피를 했었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날도 어김없이 소리가 나길래 참다 폭발을 했죠. 저도 뚝뚝뚝 소리가 나길래 문을 벌컥 열고 주방을 봤어요. 근데 물 떨어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소리만 나고. 근데 소리만 났던 거고 제가 문 열자마자 소리가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가자기는 너무 화가 나니까 오늘은 진짜 이거를 밝혀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진 거실이랑 주방을 막 두리번 보는데 갑자기 또 뚝뚝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화장실이었어요. 그 제가 성큼성큼 다가가서 화장실 문 확 열면서 불을 켜서 확인을 했죠. 근데 여기도 물이 떨어진 자국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까지 보고 생각난 게 화장실에서 물 떨어진 소리가 내 방까지 들릴 리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허탈하죠. 예. 그래서 한숨 팍 쉬면서 문 닫고서 불 끄고 뒤를 돌았는데 거실 중앙에 어떤 할아버지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입으로 똑똑똑 거리고 있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눈은 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또 저는 귀신이랑 눈을 마주치고 나면 꼭 그 귀신이 적게는 한 2, 3일, 많게는 몇 달 정도로 저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거 겨우 자던 것도 못 자겠다. 자포자기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바로 기절을 했죠. 근데 이 할아버지를 봐서 그런지 꿈을 꾸게 됐는데요. 갑자기 거실이 보이면서 거실 중앙에 화장실 가는 문이 있는데 그 앞에 한 2m 정도 될 만한 원형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돌로 막 쌓은 우물이요. 근데 거기서 백발에 쪽진 머리를 한 할머니가 물을 깃고 있어요. 그 물을 막 두레박 같은 걸로 기더니 그 물을 저의 거실에 쫙쫙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꾸고 나서도 거의 비몽사몽을 흘려서 출근 준비를 한다고 아침을 먹다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무섭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어제 낮잠을 좀 자다가 물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더니 집 뒤에 보일러실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물이 계속 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해준 건가? 저는 그 생각을 조금 했죠. 근데 이게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던 사이다 보니까 물이 샌 것도 몰랐고 저희 가족이 들어오면서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위층에서 물값을 3만 원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가족이 몇 명 안 되는데 2달에 물값을 한 8만 원 내고 있었던 거죠. 예. 예,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 뒤로는 좀 희한하게 물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런 꿈도 안 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렇게 지나갔나 보다 저는 오히려 시달리지 않아서 괜찮았다 생각을 했죠. 예. 그러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됐어요. 독립을 한다고 좀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한날은 잤는데 꿈에서 주방에서 쪽문이 있는데 이게 마당이랑 이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로 정말 엄청 큰 구렁이가 뛰쳐나가는 꿈을 꿨어요. 이게 기어서 나가는 꿈을요. 꿈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뭐 무슨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고 다시 또 지냈는데 한 달 뒤에 또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는 2층에서 엄청 큰 구렁이가 스스스 기어내려오더니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고 또 연달아 보니까 좀 희한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러면서 저는 독립 때문에 바빠가지고 정신을 못 챙겼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꾼 꿈이 또 구렁이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저희 마당이 차 2대가 될 만큼 굉장히 커요. 네. 근데 거기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 큰 구렁이가 배를 까짓고 뒤집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제가 독립을 하게 됐으니까 내가 나가는 거라서 이런 꿈을 꿨나라고 생각하고 말았죠. 근데 며칠 안 지나서 아침에 다급하게 엄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아침부터 전화하냐 그랬더니 천장이 내려앉았다, 물바다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침에 다짜고짜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마치고 집에 가겠다. 그래서 저녁에 갔더니 우물이 있던 그 자리 천장이 정말 우물만큼 뻥 뚫려가지고 물이 뚝뚝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층에서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그 물이 1년 가까이 쌓여 있었던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뻥 뚫린 곳이 새카맣게 곰팡이가 다 썰어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수는 잡긴 잡았는데 사람이 살려면 일단 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집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한 2주, 3주가 넘어도 관광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막 얘기를 하다가 다음에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게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집을 나가래요. 예. 집이 물을 먹어버리면 다시 보수를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대요. 썩어버린대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고쳐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참에 팔아버리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 거죠. 그래가지고 채 2년도 못 살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게 그 할아버지가 도와주려고 한 건가? 예, 도와주려고 했던 거였죠. 근데 그쵸. 저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저를 괴롭히려고 그랬나 보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거죠. 아, 근데 진짜 어떤 삶을 사신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귀신이, 그러니까 사람이랑 좀 혼동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친구들이랑 있다가도 얘기를 하다가도 뜬금없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무서워하니까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예. 이게 일상적이라서 누구한테 얘기해주면 무섭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저는 거의 좀 무덤덤해요. 이게 일반 삶인 거죠, 저는. 제가 네. 항상 네. 귀신 보시는 분들한테 아까도 그랬지만 네. 왜 이렇게 무덤덤하시지? 그때 당시처럼 무섭게 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건 거예요. 아, 네, 맞아요. 그래요, 진짜. 아니, 내가 무섭지 않은데 어떻게 네. 무섭게 표현을 하지? 오히려 좀 그런 걸 스쳐가면서 좀 볼 때가 있어요. 지금 올 때는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면 아닌 경우를 보게 되면 짜증이 나죠. 그날 하루 일진이 조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네. 더 생각해보면 그게 또 맞는 거네요. 무덤덤할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일상입니다. 그러면 백도라지님은 제 방송 보시면서 많은 네. 참여자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되게 공감이 네. 많이 되셨겠네요. 네,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 저는 좀 심하게 당한 적은 잘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라서 신기할 때가 좀 많아요. 진짜 목숨까지 네.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네. 보면 단점은 공포 영화를 보러 가도 좀 감흥이 없어요. 그러면 네. 저는 항상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네. 백도라지님이 봤을 때 저건 진짜 귀신 잘 표현했다, 리얼하다. 네. 진짜 귀신 보는 분이 참여를 해서 제작에 기여를 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영화가 네. 있었나요? 외국 영화도 상관은 없어요. 글쎄요, 제가 되게 오래전에 봤던 건 조금 기억이 나는 건 DI였어요. DI, 저 너무 좋아해요. 네, 그게 진짜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건데도 진짜 무서워요. 특히나 그 할머니 아세요, 혹시? 이러는 할머니. 저는 그거보다 그 여자가 마지막에 저승사자들이 엄청 몰려서 차 사이에 서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 네, 그 보고서 여자가 이제 패닉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부분을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바닷가 가면 늘 해요. 사람들 많이 찾는 곳 가면 바다가 이제 어둠이 깔리면 사람들이 그냥 밤바다를 보는데 저는 거기 손이 다 올라있어서 이렇게 손이 흐느적거리는 걸 보거든요. 그 얘기 많이 들었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같은 느낌인 것 같았어요, 확실히. 야, 이분 네. 어떻게 이렇게 참으셨을까, 진짜. 익숙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백도라지니까 한 네. 가지만 더 여쭙고 네. 이제 마무리 지을 텐데 네네. 이야기가 더 있으세요? 아니면 이제 끝이에요? 난 전혀 없습니다예요? 이 정도 길이로 2개 정도 있고요. 아하. 정말 짧게 짤뜨무식으로 하나 정도 있어요. 네, 그러면 기억나는 건 그 정도예요. 일단 백도라지님은 감금이 되셔야 되겠네요. 네.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의 네. 반응만 보고 제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방 하나 비워드려라. 근데 확실히 저는 이런 분들 안 믿어요. 처음부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뭘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떠시는 분들 있죠. 네. 잘 안 믿어요. 이제는. 백도라지님 한 번만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참여하기 전까지 긴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백도라지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 이거 딱 5분밖에 안 가거든요. 그거를 한 번만 용기를 좀 주세요.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겪은 실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긴장을 좀 놓게 되는 것 같아요.
별거 없습니다. 네, 참여하세요. 별거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친구한테 재밌는 얘기 해준다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고. 네. 아무튼 오늘 백도라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네. 야, 참, 이 시들모를 진행하다 보니까 별의 별 일들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사회에 얘기했을 땐 믿지도 않고, 사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은요,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다 정도로 생각만 해주셔도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소름 돋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